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조금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 벌러 시장통을 전전했어요. 20살도 안 돼서 새벽마다 채소 박스 나르고 설거지하고 닭 손질하는 알바를 했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땀으로 속옷까지 젖었어요. 결혼도 일찍 했어요. 남편은 성실했지만 몸이 약해서 오래 일 못했고 결국 둘째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버지고 어머니였어요. 두 아들 데리고 단칸방에 살면서 낮에는 반찬가게 일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하러 다녔어요. 빚지지 않고 아이들 학비 밀리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조그만 반찬가게 하나 냈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첫 성공이었어요. 가게 앞에 손님 줄 설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들들 대학 보내고 몇 년 밤낮 없이 장사해 번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비록 오래된 집이지만 내 땀과 눈물 그리고 내 청춘이 담긴 집이에요. 벌써 올해로 63이 되었네요. 남들은 이제 좀 쉬라고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평생 허리 휘도록 장사하고 손에 물 한 마를 날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도 내 손으로 두 아들 키워냈고 작은 내 집 하나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안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선 늘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라고요. 바로 우리 큰며느리 세연이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착하고 공손한 아이인 줄 알았죠. 결혼 초반엔 인사도 깍듯하고 명절이면 음식도 같이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무렵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손수 만든 밑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아들 내외 집에 갔죠. 함께 저녁 먹자고요. 그날도 다정한 얼굴로 맞아주긴 했어요. 근데 뭔가 어색했죠. 식사 도중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 아세요? 그렇다더라. 난 잘 모르지만 뭐 다들 그러지.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상속될 거니까 그 전에 미리 명의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세금도 줄고 절차도 간편해지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답다 생각했어요. 그런 건 민감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문득 대화 중간에 스며들듯이. 어머님, 이번에 인테리어 페어한다는데요. 집 좀 손보면 더 값어치도 오르고 제가 알아볼까요? 아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 그때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점점 말이 강해졌어요. 직접적으로 명의 이전 얘기를 하면서 서류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태호, 큰아들이 저를 조용히 불러 얘기했어요. 엄마,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야. 실거주는 그대로 엄마가 하시고. 그게 엄마한텐 더 안전하대.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쎄했어요. 왜 갑자기 안전하다는 말이 나올까?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정숙이한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영자야, 너네 며느리 요즘 부동산 들락날락 하더라. 내 집 얘기하던데? 시세가 얼마고 전세 낼 수 있는 조건이 어떤지 막 묻더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길로 저는 둘째 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서진아, 혹시 형수 지출 내역 같은 거 알 수 있을까? 엄마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서 그래. 서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형이랑 형수가 쓰는 카드나 계좌 흐름이 좀 안 맞더라고. 한번 확인해 볼게. 며칠 뒤 서진이는 몇 장의 출력물을 조용히 제게 내밀었어요.
카드 내역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쇼핑몰, 피부과,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말 그대로 돈이 펑펑 나가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출력해준 카드 명세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저도 직접 태호 서랍에서 명세서를 몰래 확인해 봤어요. 계좌 이체 기록 그 외에도 생전 처음 보는 쇼핑몰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그 금액들을 보고 있자니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씀씀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세연이가 제 집에 잠깐 들렀을 때였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연이가 거실에서 쇼핑 앱을 켜놓고 이러더라고요. 요즘 이 정도는 다 써요, 어머님.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태우 월급만으로 너무 빠듯하니까 어머님 집을 활용하면 저도 숨 좀 돌릴 수 있겠어요. 그 말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 집을 활용해서 자기가 숨 좀 돌리겠다니. 고작 몇 년 산 사람이 감히 내 평생의 결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 눈앞이 캄캄했죠. 그런 태도로 태호 카드로 뭘 살지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려고 했는데 어머님, 괜찮죠? 태우가 카드 갚아주겠지 뭐. 요즘 일 많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죄책감이란 것도 없구나 싶었죠.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소비였어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기보다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며느리한테 직접 물었죠. 세연아, 요즘 돈 많이 쓰는 것 같더라. 생활비는 괜찮니? 네? 요즘 좀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요. 저도 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말투와 눈빛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며칠이 지나고도 그 표정이 잊히질 않더라고요. 나를 내려다보듯 조용히 웃던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렇게 속이 뒤집힌 채로 며칠이 흐르고 다시 평상시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터질 게 터지고 말았죠. 부동산에서 제게 직접 전화를 해온 겁니다. 김영자 어르신 되시죠? 고객님 명의의 아파트 건으로 명의 이전 상담이 진행 중이어서요. 명의 이전? 그날 바로 아들 부부를 불러 따졌어요. 며느리는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님, 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 허락하시면 그때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아들 태호는 또 머뭇거렸어요. 엄마, 나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 그날 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중요한 서류들, 등기권리증, 도장 전부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태호와 함께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어머님, 요양원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편하게 계시기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집안일도 스스로 다 하는데 이제는 나를 집 밖으로 내몰겠다는 뜻인가 싶었죠. 그때쯤 둘째 서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며칠 전부터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험악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형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형수 방에서 명세서랑 대출 서류 같은 걸 봤어.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이상해서 다시 확인했더니 형 이름으로 대출이 잡혀 있더라고. 서진이는 평소에 조용하고 신중한 아이였는데 그날은 너무 다급해 보였어요. 형수 혼자 무슨 일 하는 것 같아. 몰래 뭔가 꾸미는 느낌이야. 혹시 엄마 집까지 엮으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느꼈던 불안과 의심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엄마, 형수 카드값 심각해. 대출까지 받았어. 형 이름으로 몰래 엄마 집 담보로 하려는 것 같아.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즉시 태호를 불렀고 가족 회의를 열었죠. 서진이까지 함께 앉혀놓고 말이에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어요. 태호는 눈치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세연이는 처음엔 시치미를 떼다가 제가 대출 얘기를 꺼내자 얼굴빛이 확 바뀌더군요. 세연아, 너 태호 이름으로 몰래 대출 받은 거 사실이지? 그제야 태호가 고개를 번쩍 들며 묻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세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더듬 말했어요. 그게 잠깐 자금이 필요했는데 당신 일 바빠서 자세히 설명 못했던 거고. 그래도 결국엔 같이 쓰는 돈이잖아. 같이 쓰는 돈이면 왜 내 이름으로 몰래 했어? 서류엔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난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어. 그게 인터넷으로 전자서명해서 미리 받아뒀던 공인인증서로 처리한 거야. 당신 일 바쁠까 봐. 순간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태호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야. 나 지금까지 당신 믿고 내 돈, 내 가족까지도 설득해가며 감쌌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저버려? 아니, 당신이 좀 더 관심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맨날 일만 하잖아. 난 나대로 살기 바빴다고. 그래서 몰래 대출을 받아? 그게 말이 돼? 이제 와서 엄마 집 담보까지 잡으려 했다는 게 그냥 자금 문제야? 세연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변명을 이어갔지만 태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날 두 사람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태호도 모든 걸 인정했어요. 며칠 후 세연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은 퉁퉁 부었고 눈가엔 계속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욕심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태호 좀 말려주세요. 이혼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해요. 실수였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태호 마음 돌릴 수 있도록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세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세연아, 마음은 알겠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 줄 아니? 네가 단순히 돈을 썼다거나 무리한 소비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태호를 속였고 우리 가족을 속였어. 그리고 네가 하려던 일은 우리 가족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어. 세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태호랑 같이 살면서 정말 사랑했고 아이도 갖고 싶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을까요? 어머님, 제발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용서라는 게 아무리 하려 해도 상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 태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태호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은 지쳐 있었고 말없이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세연이 울면서 찾아왔다면서?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울면서 무릎 꿇고 매달리더라. 이혼만은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태호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진짜 사랑했어. 그래서 다 감쌌던 거야. 다 믿었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섰으니 다행이지. 늦기 전에 정신 차린 게 어디야. 태호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어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 말 안 듣고 세연이 편만 들어서 후회돼. 저는 손을 뻗어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네 편이야. 언제나 네가 바르게만 살아준다면 그게 엄마한테 제일 고마운 일이야.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침묵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이제야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이혼 수순을 밟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정식으로 사과하러 찾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 욕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선 뒤였어요. 저는 조용히 단호하게 대답했죠. 이 집은 내 인생이야.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아.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렴. 그렇게 떠난 세연이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동네 지인을 통해 소문처럼 전해 들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 알바를 두세 개씩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신용 문제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말도 들었어요. 가끔 마트에서 우연히 본 사람 말로는 많이 수척해졌고 예전에 화려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행복하지는 않아 보여도 그래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되기도 했습니다. 태호도 이제야 진심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죠. 말수가 줄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걱정이 많이 되긴 했지만 저는 우리 큰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리를 해나갔어요. 세연이와의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는 회사 일에도 다시 집중하고 주말마다 운동도 다니더라고요. 스스로 요리도 배우고 정리정돈하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가끔 저를 찾아와 함께 밥 먹으며 말하곤 해요. 엄마, 이젠 좀 알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세우는 중이야. 그 말 들으니 참 뿌듯했어요. 요즘 뭐 이혼이 흠인가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바르게 다시 걷기 시작한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놓이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태호야, 엄마는 내가 지금처럼만 살아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세상이 널 흔들어도 이제는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는 늘 그랬단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바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세연이 일이 없었다면 너도 이런 걸 깨닫지 못했을 거야. 상처도 결국엔 사람을 키우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내 길을 가렴. 엄마는 늘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 문틈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조용한 밤이었어요. 오랜만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죠. 내가 왜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나? 또 그 와중에 어떻게든 이 집 하나는 지켜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태호도 서진이도 다들 각자의 길을 다시 시작했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도 세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당차고 똑부러지던 아이가 결국 눈물 흘리며 돌아섰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참,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올 집이잖아요. 하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하던 당당한 말투,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욕심이라는 걸.
그게 나를 밀어낼 준비였다는 걸? 웃으면서 내 등을 떠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뭐든 다 자기 계획 안에 넣어놓고 살던 아이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서게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지나와서 말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며느리한테 시달린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 나 자신도 겪기 전에 몰랐어요. 속으론 이런 게 며느리 갑질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내 집은, 내 삶은, 그리고 내 노년은 절대 남의 손에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 말처럼 인생은 참 드라마 같아요. 하지만 그 드라마를 어떻게 끝맺을지는 내 선택이에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슬쩍 가져가려 한다면 꼭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부디 여러분, 인생에는 저처럼 탐욕으로 인한 파국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은 쉽게 바뀔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우리 모두 소중한 걸 지켜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